안 돼.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황하나 씨는 어떤 분인가요? 네, 황하나 씨는 일반인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로 우유와 커피를 생산하는 N사의 창업주의 외손녀인데요. 박유천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힘들었을 때 2017년 4월이죠. 연인이라고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요. 9월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결혼식을 미루면서 결국 작년 8월에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유천 씨가 이쪽에 문신을 황하나 씨로 도배를 했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그 문신을 지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지우긴 지웠습니다. 자, 아직도 두 분이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황하나 씨가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린 건가요? 이거 지목을 한 거는 아니죠, 박유천 씨를. 제가 글을 읽어볼게요. 매니저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서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까요? 매니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연예인을 지목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밑에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추측하게끔 만드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매매라든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유천 씨가 아닌가? 최근에 왜냐면 컴백을 하셨잖아요. 저는 박유천 씨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헤어진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황하나 씨가 그 작년에 박유천 씨랑 사귀고 있을 당시에 15년 동안 키우던 초코가 확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나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행을 한 사람이 박유천 씨라는 말인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박유천 씨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글을 올릴 때는 내가 폭로를 할 거야 이러면서 뭔가 되게 거창한 걸 얘기할 것처럼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은 게시물도 내린 상태고요. 후속 글이 없어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박유천이라는 거야 아닌 거야 뭐야 라는 뭐 궁금증만 굉장히 증폭이 된 상태죠. 네. 그런데 대중이 받아들일 때 이게 누구라고 추측이 될 만큼 글을 쓰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마 황하나 씨가 모르고 썼다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도대체 황하나 씨가 글을 올렸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이슈가 될 걸 아마 황하나 씨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어느 정도 예상을. 그렇죠. 그걸 그러면 원했겠죠. 아마 이 글은 결국은 박유천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참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버닝썬의 마약 문제와 VIP의 존재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황하나 씨의 사건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황하나 씨가 수차례 마약 투약 그리고 공급 의혹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란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황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경찰 고위 인사와의 이런 인맥을 과시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안 돼. 황하나 씨가 수시로 마약을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관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황하나 씨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영상. 하다 보면 저 끝에서 막 이렇게 뭐 두꺼비는 두꺼비 VIP 한 지인은 지난 2015년 무렵에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면서 주사기가 확실히 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때 승리 그 사건으로 굉장히 떠들썩할 때
근데 황하나 씨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재벌가의 파워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약이랑 폭력으로 좀 문제가 됐었던 버닝썬 있잖아요. 근데 뭐 황하나 씨가 또 버닝썬의 주요 고객이라고 알려져서 또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버닝썬의 그 익명의 VIP 손님이 증언을 했어요. 모 우유회사 집안의 조카라던가 뭐 그러면서 황하나 씨가 뭔가 버닝썬과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SNS를 이제 토대로 버닝썬과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게시물 중에 1억 만수르 세트를 주문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찾아내고요. 또 그리고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와 찍은 사진을 토대로 혹시 황하나 씨가 VIP가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지만 뭐 이걸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네. 그리고 사건들이 불거진 뒤에 모든 사진은 현재 지워진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 전에는 최종훈, 이종현 씨와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어떤 사진이 게재되고 그 아래 해시태그로 친구 뭐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그 버닝썬 MD 조모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증언이 확보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언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나요? 지금 뭐 다른 증언에는 그 버닝썬 MD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어울려 지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증언이 있었는데요. 지인이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었다라고 아예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경찰의 수사에 자꾸만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네.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황하나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무심이 더 드는 거죠. 황하나 씨의 수사망 피하기 전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 네, 지난 2015년에요.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대학생 조모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황하나 씨로부터 이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필로폰을 산 조 씨는 구속된 반면 판매한 혐의에 황하나 씨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거든요. 1년 7개월을 끌던 경찰은 결국 황하나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이 조 씨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일단 황하나 씨는 조 씨한테 필로폰 0.5g을 팔았고 그리고 직접 마약 공급책에 계좌도 연결을 해줬고요. 조 씨는 그녀가 지정해준 계좌에 또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필로폰의 값이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같이 투약까지. 이게 사실이니까 조 씨가 일단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황하나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거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의혹이 있어. 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근데 한 사람은 조사조차도 없이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황하나 씨는 다른 사람의 판결문에도 등장하고 모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를 인정했고 같이 투약이라는 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연행도 안 됐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안 이해가 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제가 보는 대사인 것 같은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아예 저 위에서 무혐의로 아예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묘하게 좀 이어지네요, 그림이. 지금 이름이 8차례나 나오고 심지어 팔렸던 뭐 계좌라든지 입금한 정황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보강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일단 했다면 이건 검찰 선에서 아마 수사를 안 해야 됐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전적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보가 있어요. 이제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지인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보자가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때마다
이분들은 뭐라고 입장 표명을 했나요? 일단 경검 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서 불기소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좀 화제가 되니까 최근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마약 수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적극적 봐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죄가 중해져요. 그러니까 단순 소지나 단순 그냥 투약 정도가 아니라 판매면 거의 한 3배 혹은 뭐 5배 이상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형도 아마 10년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만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당연히 이런 판매책들 때문에 마약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접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 판매한 사람을 처벌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조금 봐주기 수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이거는. 네. 굉장히 유착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황하나 씨는 SNS에 2015년 이 블로거와 명예훼손으로 이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서 서장실에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SNS에 경찰서 이제 서장실 사진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거 찍었어. 서장실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 총장이랑 강하다. 장난하냐? 친하다. 아주 친하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과의 인맥이 정말 있다 자랑하듯이 이게 또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황하나 씨랑 명예훼손으로 다투던 그 상대방이 검찰총장이랑 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하나 씨가 발끈해서 나는 서장실에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너 그랬어? 나는 서장실까지 갔었어. 서장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독 화제가 됐던 이유가 버닝썬 게이트랑 약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닝썬 게이트 핵심이 경찰 유착이잖아요. 근데 경찰 유착에 대한 경찰이 그 내사에 들어갔는데 황하나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사 결과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황하나 씨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이 N기업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 N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갑질 의혹 때문에 또 한 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더욱더 민감하게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그리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수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약혼녀이자 N사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나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연예인 A 씨의 권유로 이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황 씨의 전 연인인 박유천 씨가 아무래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 A 씨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목을 당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박유천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혐의를 일단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다.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당시에 기자회견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유천 씨의 이 모습을 한번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 자택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바로 어제죠. 박유천 씨의 신체 그리고 자택 등에 대해서 약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전격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찰은 1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서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박유천 씨의 자택 그리고 차량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또 마약 투약 반응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의 모발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유천 씨의 신체에 대한 수색도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박유천 씨의 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박유천 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스 1개 분량의 물품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유천 씨가 올해 초에 황 씨, 그러니까 전 연인인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박유천 씨의 통신 기록 그리고 황하나 씨 이 황 씨가 내가 박유천과 이곳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그 장소 등에 대해서 CCTV 이 수사 등을 통해 파악한 그의 동선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전 연인의 주장과 좀 많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황 씨의 주장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윤철 씨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만큼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경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을 해서 일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유천 씨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유천은 이미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에서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